자, 오늘 6월 7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전히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엄청난 돈이 몰리면서 여러 종목들이 장대 양봉과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재료도 재료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인데, 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거래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저는 재료나 다른 것보다도 거래대금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아도 돈이 붙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올라가기 어렵지만, 재료가 뭔가 허술해 보이고 안 좋다 하더라도 돈이 몰리면은 그 종목은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잠이 올 정도로 너무 지루하고, 또 올라가는 것들은 돈이 이렇게 몰리면 생각보다 더 많이, 훨씬 더 쉽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어떤 재료가 나오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붙는다면 관심 종목에 그 종목들로만 구성한다 하더라도 매매할 종목들은 시장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나스닥 급등과 함께 오늘 분위기와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무조건 코스피가 최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줘야 되는 자리였지만, 오늘 수급이 받쳐주지 않아서 고점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수가 쉽게 빠지지 않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일이 아니라 만기일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매우 양호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들어오지 않아서 급등이 안 나왔을 뿐, 언제라도 들어올 수가 있으며, 들어오고 나가고는 외국인들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추세가 양호하게 살아 있다면은 딱히 크게 신경 써야 될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황금선 회복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보다도 조금 더 읽기 쉬운 게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3252포인트,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장중에 언제라도 이들이 원한다면은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당연히 상승 방향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두산중공업이랑 대한전선 조 단위의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을 저 밑에서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초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을 무작정 고점에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나중에 5만원, 10만원 끝까지 올라갈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영원한 주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고 실적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좀 예외적인 종목이라면은 이런 초대형주들, 삼성전자나 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계단 오르고 그 올랐던 구간을 좀 오랫동안 다져주고 또 올랐던 구간 다져주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오르는 대형주들은 있어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HMM이라든지 그리고 CJN이라든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이 장기적으로 좀 다져주는 구간이 있으면서 계단식으로 좀 천천히 올라왔으면은 그래도 주가가 정말 탄탄해서 잘 빠지지도 않고 좀 오랫동안 갈 수 있었을 텐데, 단기에 몇 배씩 오르게 된다면은 그 종목은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적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영원한 종목은 없으며 누군가는 급등주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젠도 분위기상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았고 실적도 괜찮았지만, 그게 아닌 주가가 지금은 엄청 힘들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보시다시피 영원한 주식은 없습니다. 당장에 돈이 몰릴 때는 돈이 몰리는 구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고점에 뭔가에 홀려가지고 매수해서 그대로 물려버린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급등한 종목은 고점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몇 토막이 날지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고서 지금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은 내가 돈을 지키고 있는 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하루에도 20% 이상 오르는 종목들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랑 나랑 비교를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지켜야 될 것만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점에 물리는 것은 세력도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순진한 개인 투자자이며 그게 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출발할 때 들어가거나 유리한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이 종목이 나중에 5만원, 10만원 간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신경 쓸 거면 장중에 스캘핑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끝까지 5만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혹시나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이 맛을 못 잊어서 다음에 또 급등주를 잡아서 실패한다면 큰일 날 수가 있으므로 좋은 습관을 먼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신고가가 나오거나 거래대금이 처음 나온 종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시장 끝나고 두 종목이 거래대금이 처음 나왔다고 했는데 두 종목이 보성 파워텍이랑 그리고 라운시큐어였습니다. 이거 두 개가 처음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이거 금요일 영상 끝나고 제가 올려드린 내용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두산중공업이 처음 거래대금이 붙었던 게 이때입니다. 하루에 3천억이 나오면은 많이 붙었다 생각하는데 5월 26일 날 거래대금이 4천억 나왔습니다. 4천억 나오면서 그전 고점 돌파하는 이런 그림이랑, 그리고 보성 파워텍 그전 고점 돌파하는 이런 그림, 그리고 라운시큐어 그전 고점 돌파해서 양봉 나온 그림, 이것도 거래대금 4천억, 그리고 보성 파워텍도 금요일 시장에서 3천억. 앞으로는 이렇게 처음 출발하는 종목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대박날 확률이 높으며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가 방어율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싸게 사고 싶은 매수세가 줄을 섰으며 거래대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매매 실패하고 나중에 주가가 혹시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탈출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탈출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처음 출발하는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코스닥 보면은 제가 3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3천억은 아니지만 일단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처음 출발하는 것들은 다 분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관심 종목 하나 만들어서 금요일 급등했던 거, 거래대금 나왔던 거, 보성 파워텍이랑 라운시큐어 분류해주고, 그리고 오늘 한글 컴퓨터가 양봉이 떴습니다. 일단은 다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돈이 몰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던 자리에서 빠지지 않을 때 언제라도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처음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3천억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고 호가 단위가 변하는 5천원까지도 멀지가 않아서 이것도 당연히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3천억이 아니지만 다른 요소를 괜찮게 보고 그래도 2천억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3천억 근처에도 못 오는 종목들이 많아서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에 최근에 돈이 몰렸던 종목으로만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았을 때 차례차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상한 거 계속 의무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그냥 올라올 때만 확실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만, 기회가 왔을 때만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코스피 거래대금 봤을 때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대한전선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연제약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내가 첫 출발 때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억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갈 수 있으면은 스캘핑 정도만 하지 뭐 따로 분류를 해서 저거에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런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마다 분류를 해주고 기준이 맞으면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관리를 해줘도 매매할 종목들은 충분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류를 했던 현대로템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예쁜 상태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고점 돌파해서 지금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좀 교차하는 것들, 뭔가 의미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분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뭔가 괜찮은 위치에서 신고가 BMT라든지 대창 스틸이라든지 코메론이라든지 좀 위치가 괜찮은 것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시세가 나오고 거래대금이 이어지지 않아서 매매를 진행할 수 없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위치 자체는 괜찮아서 지켜볼 만하고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매일 나오고 있으므로 뭐 지금 급등주 놓쳤다 하더라도 조마조마해 하지 마시고 내일도 새로운 종목이 나오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 이런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ADM 코리아가 장전에 280만 주인가 380만 주 험매수 걸어놓고 개인들 유인하다가 결국에 다 해먹고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7% 띄우고 뭐 만원 근처에 있으니까 잠깐 올랐는데 하루 종일 해먹고 나서 하루 종일 힘도 쓰지 못하고 거래량도 끊긴 채 무너졌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일반 종목은 그렇다 쳐도 신규주 중에서 시간에 거래해서 조작이 나온다면 그 뒤에 잘 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으며 앞으로도 이 패턴이 계속 지속될 것이며 혹시나 한 개, 두 개가 잘 된다 하더라도 확률이 극악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됐다 하더라도 다음 거 뭐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100개 중에 한 개 잘 된 것이고 확률도 정말 잘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딱 보더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절대 그거에 억지로 부딪히실 필요가 없습니다.